어제는 그룹장님들 모임하고 센터장님하고 그래서 어제 이야기 나눈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또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에서 많이들 이제 모여 계신 줄을 알고 있고 각 센터에 출근해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동협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동협을 통해서 그 환경사업, 분뇨 자원화 사업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스텝을 맞춰서 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야기할 부분은 플랜 A와 플랜 B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랜 A, 플랜 B는 뭐에 대한 플랜 A하고 플랜 B냐면 이 분뇨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가지 플랜은 뭐냐면 계획 1, 계획 A, 계획 B 이렇게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에 적으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뇨 자원화 사업에서 두 가지를 나누면 플랜 A, 플랜 E 들어가네? 맞죠? 플랜 B. 자, A하고 B 있습니다. 자, 이제 몽골 사업하고 몽골에서 이제 한 450분이 평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 해서 주말에 행사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와서 아니다, 평일에 해야 된다. 주말에 직장 다녀서 때문에 행사에 못 오는 사람은 어차피 주중에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인원이 얼마나 모이든 간에 주중에 행사를 치러야 된다 해서 주중에 행사를 밀어붙였더니 한 450명이 와서 성공적인 일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몽골이 뭔 차이가 있냐면 한국은 이제 저희가 200코드부터 시작했는데 200코드, 2000코드, 2만 코드, 20만 코드 재작년 12월에 이제 20만 코드를 10배씩 한 달에 10배씩 늙어가면서 줄이 커졌고 거기서 벌어진 수익을 메타버스나 IT 사업에 그 다음에 디자인셀 같은 바이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거기는 당장의 수익은 되지 않지만 세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워너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워너비가 보이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은 그런 사업, 수익도 없는, 아직 매출도 없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너비 그룹이 당장 돈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5년 뒤 또는 10년 뒤 우리 워너비가 시대를 앞서서 그 기술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했을 때 당장 돈 넣고 돈 먹기 시기에 회원들한테 이렇게 돈 돌려주시기 그런 사업이 아니고 워너비는 오랜 세월이 가도 더욱더 확대되고 성장해가지고 그 수익을 회원들과 위기가정, 지역의 위기가정 아이들한테 베푸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본사인 한국의 워너비는 당연히 벌어지는 수익금을 수당을 주지만은 나머지 전액을 세금을 뺀 것은 전부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업, 미래지향적 사업, 세계적인 이런 기술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몽골은 달라요. 몽골은 뭐 유사수신이냐 불법이냐 뭐 이런 언론의 그 집중화를 받을 일도 없고 오해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첨단 전 세계적인 세계를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몽골에는 그런 데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몽골에서 회원들이 이렇게 매출의 수익금은 이제 오롯이 현재 수입이 나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오해 소지 없고 당장 벌어지는 수익 많지 않더라도 그런 수익을 계속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작더라도 나눠주다 보면 이제 한국의 첨단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몽골에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몽골의 분뇨 사업도 진출하고 바이오 산업 줄기세포도 진출할 거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진출할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막 보태지기 시작하면 그 보너스 배당이 점점 높아지면서 모든 회원들이 워너비화되고 한국의 워너비가 몽골에서 매우 이름이 있고 근데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칭송을 받게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더 친화적인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수는 작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몽골의 롤 모델이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제 전 대륙을 향해서 진행했다 보면 워너비가 정착하는 거기는 전부 투자는 그 나라에 당장 돈 되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간단 말이죠. 한국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오해로 인해서 완전 전투하다시피 간 거지만 해외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해서 성공할 때마다 그 회원들한테 40% 나눠주고 위기의 아이들한테 또 40%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게 부지선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면 그것이 또 경제가 교류되고 외교가 교류되고 이런 일에 워너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450명이 승급식 200명 승급식을 하고 2,000명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2,000명이 완성됐다 그랬죠. 2,000명 모집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2만 명을 향해서 어제부터인가 다시 2만 코드를 향해서 스타팅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나갈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 제품들이 기본 베이스로 해외에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인수하는 이제 제조 제품들을 가지고 전 세계 우리 회원들인데 우리 회원들이 워너비 물건을 먼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국산 제품들이 전 세계로 판매가 되게 되면서 우리는 또 우리 회사 성장하고 그에 마진이 또 많으니까 수출 마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40%를 G딜러하고 K딜러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A는 뭐냐면 플랜 A는 회사가 아직 좋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또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제 그럴 때 플랜 A가 가동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딜러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이 일어난 거 가지고 수당을 드리고 수당을 주고 남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회사를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회사가 이제는 우리 딜러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회사 인력과
회사가 가지는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번 거 가지고 회원들한테 나눠준 거. 다르게 얘기하면 영업 딜러에 의해서 매출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수익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플랜 A라고 하고, 플랜 B는 우리 여러분들 딜러랑 상관없이 자체 인력하고 자체 기술하고 자체 자본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여러분한테 배분해주는 이게 플랜 B입니다. 플랜 B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플랜 B가 왜 안 일어나서 왜 수입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 플랜 A를 진행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애기 수준입니다. 기업이 치킨집을 하나 하거나 미용실을 하나 해도 그 지역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3만 명 회원 우리 딜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배분할 수 있는 그 규모로 올라가려면 3만 명입니다. 60만 코드 3만 명에 10,000원씩 주면 3억이 한 달에 필요한 거고, 평균 10만 원씩 주면 한 달에 30억이 필요합니다. 30억이 필요한 겁니다. 수익이 그것이 40%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때 플랜 B가 작동이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뭘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거냐면 ET 사업, ET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환경 기술 사업. 그래서 환경 기술 사업이 뭐였어요? 분뇨 자원화, 분뇨 자원화 사업을 이번에 벌리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분뇨 자원화 사업을 벌리면서 플랜 B를 바로 진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플랜 B를 진행하면 분뇨 자원화 똥역 회원들 모집할 것도 없이 바로 플랜 G를 해가지고 여기서 막 우리가 플랜트를 넓혀가고, 그러니까 자원화 센터를 막 넓혀가고, 막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진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더 늘어나고 그 다음 달 더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거잖아요. 이 ET 사업을 분뇨 자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플랜 B를 가동하기는 역부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는 자산 가치를 뭘로 두냐면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자본과 직원 인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영업 딜러가 있느냐. 저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스스로 아직 돈을 못 만들어낼 때 원어민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만 명의 우리 영업 딜러들이기 때문에 회사는 영업 삼성이 FC 삼성생명의 그 보험사 직원들 FC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설계사라는데 지금 FC라고 파이낸싱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이 FC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FC들을 어떻게든지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삼성은 잘못된 회사냐? 삼성이 회사가 막 벌어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삼성도 우리 FC들이 활동 안 하면 삼성이 아무리 홍보하고 본사가 난리를 쳐도 삼성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굳어나버리고 말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 인프라, 그런 영업 FC들 인프라가 자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그런 공장이 자산이죠. 축적된 기술이 자산이어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돈을 버는 거고, 삼성이라 할지라도 삼성생명은 보험사 직원들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삼성이라도 삼성생명 보험회사는 플랜 A가 가동돼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고,
삼성전자 같은 축적된 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플랜 B가 작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워너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버전은 플랜 B입니다. 근데 플랜 B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요하고, 분요 ET 사업, 분요 자원화 사업을 딱 저희가 확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플랜 B를 할 수도 있고 플랜 A를 할 수 있지만 두 개 다 워너비가 하는 일이 되니까 저는 플랜 A를 먼저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A에 여러분들이 액비 판매를 해달라. 액비 판매. 네, 액비 판매를 하면 그 수익을 가지고 1호에서 31호 자원화 센터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인수한 거 가지고 액비 판매에 기여한 우리 딜러들에게 이 1호에서 31호 수익을 나눠드리고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1만 코드, 5만 코드, 25만 코드를 진행하는 그 기간 안에 우리는 플랜 B를 할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퍼런스. 그것은 뭐냐면, 레퍼런스가 뭐냐면, 우리의 그 사업 이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했던 역사, 이력을 우리가 확보하면, 그 다음에서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비 렌탈이나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금융 돈을 가지고, 또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막 회사를 자원화 사업을 늙어가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몽골로, 이제 폴란드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베트남으로, 이것을 이제 이 분야 자원화 사업을 본사의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쭉 전 세계로 나가는 그 분야 자원화 사업의 돈을 플랜 A에 해당하는 분뿐만 아니라 G딜러, K딜러, 그 다음에 그 이벤트 관리 사업자,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발 1호에서 31호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플랜 A의 우리 딜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액비 판매를 31호 이 플랜트가 가는도록 1만 코드, 5만 코드, 25만 코드만 가지고 시간을 벌어달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금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이것은 바로 플랜 B로 다 진행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만 코드를 완성하고 5만 코드가 진행되는데 5만 코드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외부적으로 사람들을 더 보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가 됐든 플랜 A가 가다가 주춤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플랜 B를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 플랜 B를 가동을 하지? 이 부분. 그래서 1만 코드 갈 때 우리가 함양 거 읽기를 하니까 함양을 인수를 했는데, 함양 거를 막 장비를 만들어가고 분열을 받고 이런 가운데, 야, 이제 다음에는 5기를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5기를 인수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5만 코드가 완성이 돼야지 5기를 또 인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바심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주춤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사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사에 위기가 올 수 있었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는 지금 가능성, 기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첫째는 그 자원화센터를 인수하는 게 100톤급이 15억에, 함양이 15억에 인수했던 겁니다. 100톤급을 15억에 인수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왔었냐면, 자원화센터를 인수를 했는데, 다른 데들도 자기 거를 인수해달라고 그랬어요. 5군데가. 그래서 5군데를 인수를 할 것을 우리가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5만 코드가 만들어지면, 5만 코드면은, 50만 원이니까 250억 정도의 매출이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은, 한 80억 정도의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수입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입을 잡은 거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5개를 이제 딱 확보를 했단 말이죠. 이게 확보를 낸 상황인데 또 이제 다른 데서도 우리가 함양을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야 자원화센터도 뭐야 똥냄새야 질린다 이제 막 지친다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인수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는 5만 코드가 만들어져서 돈이 들어오면 5개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25만 코드가 됐을 때 25개를 인수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라고 했더니 우선 제주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수 못하면 임대를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임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근데 임대 나오니까 제주도를 계약을 한 게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 3억에 그 다음에 3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이 인수하는 게 3억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뭐예요? 많이 떨어졌죠? 돈이 내가 투자해야 돈이 적다 말이죠. 보증금이니까 살아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면 그 플랜트를 자원화센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장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비 200톤급을 만들어내는 그 장비가 들어가는데 15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야 된다. 돈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발칸 기술을 통해서 바꾸는 일을 했잖아요. 그 장비가 1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야 그러면 3억이 들어가는데 플러스 15억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200톤급입니다. 200톤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톤급이 15억이면 얘를 200톤이면 30억. 그럼 여기는 장비값은 안 들어가냐? 여기는 장비는 얘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장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대는 3억만 보증금만 들어가서 좋긴 했는데 남의 임대한 건물을 내가 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그 장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장비는 또 생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장비가 여기에 15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3억 15억 18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30억 들어가야 되는데 18억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 GBT랑 얘기됐는데 렌탈 회사가 나온 겁니다. 렌탈 회사. 왜 뭐냐면 장비값 우리가 대줄게. 맞으면 3년에 끊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라. 이런 렌탈 회사. 우리 자동차 렌탈 받듯이. 그래서 안마의자 렌탈 하듯이 이제 렌탈 장비를 해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졌어요. 그 대신에 최소한 3억 정도는 내야 된다. 미리 이제 3억 정도는 내가 돈 하나도 안 내고는 안 되고 3억 정도 내면 나머지 12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이제 그 렌탈 일을.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기 3억, 여기 3억. 그러니까 첫째는 자 200톤급이 3억 더하기 3억이니까 6억 플러스 알파 2억. 그래서 6억에서 8억 정도의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톤이 아니라 200톤급을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톤급을 인수를 하려면 3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0억이 안 들어가고 6억에서 8억에서 구출을 낼 수 있다. 이게 딱 나오니까 그렇다면
부담이 훨씬 줄으니까 이게 꼭 5만 코드 가고 25만 코드 안 가도 본사가 자금을 유도리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면 플랜 B를 진행해도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플랜 B를 진행할 수도 있다. 왜? 임대하고자 하는 데는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플랜 B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자금이 들잖아요. 플랜 A가 전혀 가동 안 되게 되면 붙는데 두 번째는 9월부터 자산 운용사가 300억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또 걱정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임대라는 것이 답이 나가서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다는데 당장 플랜 B를 한 개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한 개는 계약을 했잖아요. 제주도 거를. 근데 이거를 한 개가 아니라 5개를 막 진행하고 다시 20개를 진행하고 이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되지? 이제라고 해서 이제 계속 5만 코드가 진행되면 이제는 매입이 아니라 임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훨씬 1+1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데 세 번째 5월에 자금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 자금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5월이니까 이제 지금 4월이잖아요. 5월 늦어도 이제 5월 말에 자금 계획이 수십억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4월은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GBT가 선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장비든 뭐든 먼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자금이 나오면은 갚아라 안 돼.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생적으로 먼저 그러면 일을 진행했다라고 해가지고 4월에서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제 하나 제주도 어제 가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어제부터 200톤급을 1개월 안에 500톤을 5개를 임대하겠다. 이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5개. 200톤급 5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함양 같은 게 10개라는 거예요. 100톤급이 10개. 맞죠? 200톤급이니까. 그래서 10개 정도면 10개라는 건 여기는 우리가 플랜 A에서 10만 플랜 A를 치면 10만 코드 정도가 1개월 안에 우리가 자생적으로다가 이제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넘어서 되면 5월에 자금 계획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월 자금 계획 가지고 또 5개에서 10개를 키워나가고 10개 키워나갔는데 9월을 지나면서 자산운용사에서 300억 가까이를 또 우리가 움직여서 더 늘어나간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은 뭐냐면 플랜 B가 가동되는 컨디션이 이루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본사는 플랜 B를 진행하겠다. 이걸 이제 어제 구립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 사장단들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5만 코드가 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본사는 플랜 B를 진행해서 우리가 10만 코드 같은 것을 한 달 안에 본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5월에 자금이 다시 처음에는 GBT 지원, 두 번째로는 5월에 우리 자금 계획, 제가 무슨 자금이냐고 묻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그거 물으면 안티들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구독자님들은 비밀주의하기 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자금이 일어나면 이 플랜트 5개가 플랜트 10개 이상 늘어나고 그러면서 9월 정도 되면 다시 또 9월에서 300억 정도 이 자산운용사가 테스트로 9월부터 12월까지 30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행해서
3개월 이렇게 진행하면 내년에는 1,000억이 잡혀 있습니다. 1,000억. 예. 말로는 500억에서 1,000억이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1,000억을 받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내년에 또 이제 그런 지원이 오고 그 다음에 GBT랑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또그 장비 매각 중국에 700톤급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쓰레기 매립장 또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계속 이제 전개해 나가고 그 사이에 뭐를 10여 년이면 또 몽골이 또 난리가 날 거고 그런 부분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워너비 회원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딱 매출을 일으켜서 여기 딜러 자격을 가지고 직급을 가지면 가만히 이제 안방에 누워 있어도 워너비가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n분의 1을 계속 받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n분의 1의 주 특징이 일을 안 해도 갖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해도 갖는 것. 그럼 아니 일을 안 했는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디냐? 그런데 그게 n분의 1입니다. 뭐 주주들은 뭐 일을 해가지고 가져가나요? 주식 산 사람들은 일을 안 했는데도 가져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 워너비 그룹이 이 정도 기술을 확보하고 이 정도 회사 규모를 넓혀가는데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역할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본사가 벌어진 부분을 역할을 해주신 분한테 보너스 개념으로다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드리는데 그럼 내가 받으니까 나는 더 수익을 내겠다 해서 영업을 내겠다면 영업한 분은 더 많이 드리는 거죠. 더 많이. 그 영업한 마진 갖다 또 n분의 1로 4분 40%를 n분의 1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워너비의 기본 프레임이잖아요. 이것이 변화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 플랜 B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요했다 이 얘기입니다. 왜 시간이 요했냐? 처음에는 IT 사업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사업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우리 회원들이 원가로다가 줄기세포나 엑소즘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 120세까지 사실 수 있게 해서 120까지 살면서 워너비가 주는 돈을 계속 받아서 안전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 오래 살면서 노후 설계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저는 그것을 꿈꿨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반은 IT 쪽에다가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뭐 캥거루 랜드가 있는데 캥거루 랜드에서 거기서 숙박비 받아가지고 얼마 돈 되겠어요. 캥거루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캥거루 랜드 인사할 때 뭘 하느냐면 제가 예전에 사업을 진행했다 보니까 사업이 혹시 어려워졌을 때 뭐라도 좀 빚잔치 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개발자가 죽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당해서 제가 사업을 분담하게 될 때 한 푼도 빚잔치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T나 BT나 이런 쪽에 투자하면서 자산 가치 가만히 있어서 일들이 진행이 온천이 터지거나 그린벨트가 풀리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데다가 투자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체크했잖아요. 그게 투자. 그 다음에 트라이스톤 같은 경우는 IT, BT 일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딱 투자해 놓으면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라이스톤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하는 곳에서 주저함이 없는데 제가 메타버스는 지분 매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인 줄기세포 디자인세 같은 건 매각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사력이 IT, 인터넷 테크놀로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ET,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 그 세 개가 우리의 주력 사업이란 말이죠. 그건 죽었다 해도 제가 매각하지 않죠. 그러나 이 IT 사업, BT 사업, BT 사업을 벌리는 데 있어서 나머지 불쏘시개 역할을, 땔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만들어 놓은 게 캥거루 랜드라든지 BT
그 트라시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돔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건물도 또 건물을 사놓기도 하고 이왕이면 지금 우리 본사 건물도 산 거잖아요. 이왕이면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하기도 하고 왜 그랬어요? 나중에 만에 하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100% 돌려드리지 못해도 그래도 위로의 비찬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계속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고 그런 개념에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캥거루랜드에서 돈 안 넣냐? 그거는 자산 가치로 봐야 되고 워너비가 망하면 그때 이제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진짜는 ITBT에서 돈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건 바로 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처음에 오신 분들은 한 1년 반을 이제 어렵게 고생을 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정말 우리가 ET 사업 두개 자원하는 평생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진행할 때쯤 플랜 B가 가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랜 B가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이 플랜 B가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 제주도 계약을 했는데 이제 5개를 한 달 안에 계약해 나갈 겁니다. 임대 계약을 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는 부분들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G딜러, K딜러, 또 관리사업자. G딜러, K딜러 왜 이벤트 관리사업자한테도 나눠주냐? 이벤트 관리사업자는 이벤트 광고비의 수익을 10분의 1을 나눠 받는 그런 조직체인데 이벤트가 지금 안티데이 때문에 그 이벤트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광고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벤트 광고 사업의 수익이 날 때까지 그것을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 식구들인데 그래서 분요 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또 배분을 해서 같이 유지되다가 이벤트가 떨어져 광고 수익이 나면 이제 그때는 이벤트 관리 사업자한테는 이제 배당을 하지 않고 그 이벤트 관리 사업자한테 배당했던 걸 G딜러, K딜러한테 다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플랜 B가 작동하면서 어떤 분이 괜찮아. 제발 회사가 번 돈을 100원이라도 주니까 매일 100원씩 줘봐라.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플랜 B가 이제 드디어 워너비 역사에서 1년 반이죠. 역사를 봤자 1년 반인데 뭐가 됐든 워너비 역사에서 이제 플랜 B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다. 이제 이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은 뭐 때문에 됐다고요? 저는 시작할 때는 인수라고 생각했는데 인수가 임대로 바뀌고 임대에서 다시 그 장비 렌탈이 이루어지면서 플랜 B를 조기에 또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은 우리 워너비한테 준 복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그런 시간들이 열리게 됐다는 거. 거기에 워너비가 그동안에 자금 계획을 했던 것들이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자산운용사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BT가 1차 지원하면서 GBT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장비 매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므로 인해서 플랜 B가 이제 가동한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저는 이게 8, 9월에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왜 인수라고 생각했을 땐 8, 9월에부터는 우리가 대출을 내면서 그때부터 플랜 B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대라는 아주 우리한테 호재가 왔기 때문에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플랜 A는 포기하냐?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플랜 A는 지금 5만 코드가 진행 중이에요. 5만 코드. 5만 코드가 진행 중인데 이것은 그냥 계속 진행한다. 5만 코드, 25만 코드까지는 뭐가 됐든 진행합니다. 그럼 5만 코드에서 나오는
그 인수 매입, 인수 매입을 해야 했던 것은 렌탈로밖에 아니면 그 임대로 바뀌니까 하나 하려는 게 2개, 3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만 코드에 참여하는 분들은 1+1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에만 코드를 가지려는 게 플랜트 2개에서 받는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참여하면서 매출을 일으킬 때 내가 추천수당, 판매, 장려금 내가 받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받는 게 낫잖아요. 받는 것도 그걸 받게 되고 20% 받잖아요. 영업하니까 받고 그러면 플랜 A에 들어오는 분들은 5만 코드에 들어온 분들은 1+1을 또 받고 받잖아요. 그분들도 손실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진행했을 때 n분의 1도 그거에 대해서 또 플랜트에서 n분의 1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이 계속 일어나는 동안에 액비가 판매가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G딜러, K딜러 그거에 대해서 미리 참여하신 분들이 n분의 1도 또 받으시고 그 플랜 B는 가동돼서 G딜러, K딜러 관리사업자한테 나가고 얘는 지금 플랜 A는 25만 코드까지 31개까지는 뭐가 되든 전개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코드는 가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본사는 플러스 알파 이온이니까 굳이 플랜 A를 멈출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나 플랜 A가 이렇게 가다가 A 돼가지고 떨어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본사는 5만 코드가 됐든 안 됐든 스탑하겠다. 그때는 플랜 A가 멈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본사는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계시고 본사는 이제 본사의 패턴대로 일을 진행하면서 작은 돈부터라든지 40%가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룹장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사장님들한테 한 말씀은 뭐냐면 플랜 B는 저희가 본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관계사들하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플랜 A는 센터장님들하고 그룹장들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한 분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잉여 자금이 있는 것은 우리는 플랜 B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사는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플랜 A가 멈춘다고 해서 본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옛날하고는 다르다. 옛날에는 멈추면 우리도 그냥 꼼짝마라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왜? IT나 BT나 미래사업에도 투자했기 때문에 당장 굴러갈 돈이 없어가지고 직원 월급도 주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플랜 A가 작동 안 될 때는. 지금은 1년 반 만에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 부분 플랜 B는 진행해서 플랜 B를 통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또 가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n분의 1 수당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나 뭐 이게 해자마자 막 처음부터 막 100개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플랜 A가 진행되면 본사는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플랜 A가 진행 못해도 본사는 B는 계속 진일보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 컨디션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결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영업을 못했는데 가서 워너비 얘기하면 창피해가지고 워너비 얘기도 못하겠어. 말도 못 그래. 그냥 자식놈들이 그냥 내가 그냥 워너비 했다 그래가지고 엄마 그냥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이렇게 입고 살림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냐. 제가 어제 뭐라냐면 이 분뇨 장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3만 회원들은 충분한 역할을 이미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그래서 워너비가 지금 뭔가를 진행하고 해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뉴스 한 번 나오고 한 번 한다고 막 날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워너비에 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절대 센터장님이나 사장님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플랜 B가 진행되는 레벨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고소를 많이 당해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 갔다가 다시 빠꾸돼가지고 다시 또 경찰에 가 있지만 그런 거는 그들이 오해를 자꾸 논리로 만들려고 한 거고 고발자 입장에서니까 경찰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경찰이 그랬듯이 저에게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또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디어 이제 우리가 플랜 B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벨 단계 원업이 와 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가슴 벅차고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환불했는데 환불의 원칙에 100% 환불을 해주면 우리가 유사수신에 걸립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매출을 일으킨 건데 보험도 처음에 들면 30%가 뭐예요? 20%도 못 가져갑니다. 전 보험 해지해 보세요. 그때 왜 보험사에는 왜 원금 다 안 주냐 막 안 따지면서 왜 우리 회사한테는 따지냐 이러죠. 우리 회사 원금 다 주면 유사수신에 걸린다니까요. 원금 보장 유사수신에 걸리기 때문에 원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와서 욕한다고 원금 주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권이 들어가면 그분들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도록 원업이 만났다가 손해봤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원업이가 앞으로 이제 위기가정 아이들을 막 열심히 도울 건데 그때 막 뉴스 나오고 이럴 때 그냥 그 뉴스 보던 우리 환불하는 분들이 에이 저놈 원업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돈을 얼마나 손해봤다 이래 손가락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누구도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는 단계로 환불하게 탈퇴하고 원업인 리그 끝까지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회사가 잘 돼가지고 또 전 세계에서 벌어진 돈 가지고 여러분의 노후와 또 여러분 자손에게 귀한 상속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원업이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여력과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플랜 A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